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론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좀 있죠. 네,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이제 갑자기 또 셀트론 3사 주식 배당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2%씩 각각 3사 2%씩 주식 배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거 숙지하시고 일단은 그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 지금 이제 결과 발표가 아마 임박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식약처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조건부 승인을 이제 신청할 거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도 현재 지금 수도권에도 병상이 지금 남아있는 게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전문가 집단에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CTP-59의 어떤 수요와 필요성을 지금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계 당국에도 아마 전달이 어느 정도는 좀 가만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어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나온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고 그들이 조급할 뿐이고 두려울 뿐이고 결국 이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변동성 구간들을 이겨낸 주주분들께서 최종적인 승자와 모든 부를 독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이 CT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반드시 현재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린 이제 바이오 쪽의 신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팅 나온 거 체크해드리면서 향후 6년간 연간 한 63%씩 평균적으로 성장할 바이오의 신기술 7가지 분야를 좀 설명드리면서 그 뉴 트렌드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사실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수급이 바뀌고 있고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투자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또 담았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장 마감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요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요 기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 FDA 국장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백신 부족에 대비해서 비축량을 늘려야 된다. 일라일리 리젠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합쳐가지고 600만에서 700만 도수 정도밖에 공급할 수가 없다고 예상되고 있어요. 한 도주당 이제 1회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 늘어나는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일자 한 26만 명 늘어났거든요. 확진자가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고 이 백신으로 뭐 당장 커버되는 문제도 아니고 환자는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백신이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전 국민 맞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그게 다 효능을 내가지고 뭐 100% 블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없으면 이거 뭐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치료제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백신은 뭐 수십억 도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난이도도 어렵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로벌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생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이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새로 진단받는 코로나19 초기 환자들에게 투약할 항체 치료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알겠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면서 접종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수개월은 공급이 제한될 수 있어서 초기 경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체 치료제가 그 공백을 다소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 아직 사람들에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승인받은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미국 리제네론 모두 다른 제약사들과 함께 협력을 맺고 생산 능력을 늘리는 중이다. 근데 다른 제약사 공장에서 이제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뭐 다른 공장 뭐 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빼고 또 밸리데이션 해야 되고 뭐 세척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20만 명이 이렇게 미국에서만 하루에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 보다 더 빨리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수십만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논하면서 빨리 승인받아가지고 주가도 반영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생사를 오가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예, 셀트론의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라 일리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 암젠과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증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리제네론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와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양사의 21년 항체 치료제 생산은 600에서 700만 도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8개월 생산했을 때 최대 생산량은 250만 도스 정도로 이는 양사가 계획했던 21년 생산량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계약 맺은 그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대로 생산을 해봤자. 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셀트론 입장에서도 뭐 되도록이면 저농도에서 효능이 확인돼서 우리가 예상하는 150에서 200만 이제 분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300만, 400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어요. 예, 지금 사람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항체 치료제 시설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변경하는데 6개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까요. 다시 원래 생산하던 약물 생산 시설로 회복시키는데 또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론이 다른 어떤 이제 CMO를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또 거기서 인증받아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딜레이가 걸려서 차라리 뭐 우리가 어떻게 기존의 제품의 재고를 확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서 다 해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데서 CMO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 기업들이 항체 치료제 생산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생산된 치료제 일부는 원료 의약품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서 다음 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서 참 이거 매년 유행으로 돌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죠. 예, 이거 유행 돌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API는 냉동 상태에서 최소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약물을 해동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셀트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승인을 획득해서 환자에게 투여됐다.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단계인 경증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CTP-59가 중증 환자들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 분석 중이죠. 네. 그래서 머지않아 이거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지금 외신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요 이제 치료 목적 승인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이 셀트론의 지금 CTP-59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면서 장중에 오늘도 이제 약세로 마감시켰잖아요.
그쵸? 셀트리온 3사. 예,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장 마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4% 상승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많았어요. 2배 정도, 540 종목 상승했고요. 오늘은 시총 상위주보다는 뭐 약간 중소형주단의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소형들이 최근에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0.9% 올라서 939포인트. 와우. 이거 2018년도 초 고점을 넘긴 거죠? 예. 제가 장중에 뭐 지수를 크게 관심을 안 둬가지고. 그렇죠. 예. 완벽하게 돌파를 시켰죠. 2018년도 1월 달의 고점대를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죠. 진짜 지수도 지금 무주공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지금 무주공산의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 주봉, 일봉 모두 강한 상승 흐름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예, 일봉, 주봉, 월봉. 예. 야, 월봉으로 지금 위로 없는 20년 매물대 없는 지점으로 간다는 게, 야, 이거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기념비적이면서 감격스러운 어떤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머나먼 여정의 또 다른 시작점, 이곳에서 12월 16일 이곳에서 정말 나중에 축포를 터뜨리는 그 기쁨을 함께 맛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흐름도 이게 월봉 기준이고요. 완벽하게 또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이거 이제 돌파해서 위로 가면 슈팅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주요한 종목들이 어떤 시세가 터질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돌파를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 엑셀을 발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최근에 항암제, NK,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이런 분야, 첨생법 관련주들,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총 밀고 오면서 시총 순위 막 40위권, 30위권, 20위권으로 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서 들썩이게 만들 거고 슈팅을 날리는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봅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흐름을,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유튜브에서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실현되는 구간으로 진짜 왔네요. 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주식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종목 포트를 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사실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죠. 그래서 이런 게 성취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식을 하면서 뭐 돈을 벌어서 제가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사실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정도지. 그래가지고 뭐 사실 돈이 뭐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좋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든 걸 바쳐가면서 이렇게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뿐이 아니라 같이 또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죽을 때 뭐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돼야겠죠.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이제 의약품 업종 지수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지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이 의약품 업종을 같이 이끌어가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셀트론 그룹주도 이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동시에 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의약품 업종도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주 한번 체크해 보죠. 셀트론 그룹주도 오늘 사실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눌릴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근데 장 초반부터 계속 누르면서 1%갭 띄우고 누르면서 장 마감까지 계속 그냥 눌러 제낀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오늘 분봉 흐름이고요. 10분봉 흐름입니다. 오전부터 그냥 눌러 제낀 거죠, 그냥. 그래서 야, 이거는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계속 눌러 제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고, 거래량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예, 어제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제 눌렀다는 거죠. 뭐 매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막 그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땐 아주 좋은 어떤 형태로 그냥 누르는 형태, 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나중에 용술처럼 확 튀어오르는 형태가 될 걸로 봐요.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보다 더 이제 탄력적이죠. 예, 셀트론은 이제 요 정도 부근에 있다고 치면 헬스케어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이제 솟구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지점으로 유지시켜주고 있고, 오늘은 거래량이 적었잖아요. 어제 대비해서도 절반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는 물량이 나왔다기보다는 뭔가 누르는, 시세가 오르지 못하도록 누르는 형태의 흐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장 초반부터 계속 누른 형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없이 눌러진 형태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제넥신인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그 코로나 백신 임상 변경 공시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시장에서 임상이 뭐 효능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뭐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일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임상 그 부분에 대한 전임상 결과도 조만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뭐 자신 있으니까 공개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변경된 부분을 뭐 정말 뭐 악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도 좋고 바이오 딴 것들 지금 올라오니까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를 할 수도 있다.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네오 이뮨테크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홀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다 더 민첩하게 능동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다른 걸로 교체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잖아요. 원래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이제 관점을 가질 때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으면 전략이 바뀌어야죠. 전략이 바뀌지 않은 채 고집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종목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어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도 이제 뭐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가보실 분들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NK 세포 치료제 관련주, 이제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잖아요. NK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미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13%까지 뛰었다가 이제 와우, 굉장히 변동성 크게 만드네요. 마이너스 2%까지도 내렸다가 종가는 한 2% 상승 정도 양봉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또 아직 시세가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몰이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괜찮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NK세포 치료제 최근에 신규 상장에서 저점 대비 지금 몇 배인가요?
예. 8배 올라온 거죠. 예. 저점 2만원 대비해서 지금 15만 6천원, 16만원까지 갔으니까 최근에 8배 올라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이오 주식으로 10배거 만들 수 있다, 10배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헛소리는 아니죠. 예. 아니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지난 10월 20일 날 2만원 45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14일, 예, 2달도 안 돼가지고 8배 올라왔어요. 8배. 바이오는 이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전에도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렸지만 10배 올라가는 바이오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예, 셀트로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예, 정말 예외적인 거고, 신약 섹터 내에서는 차세대 기술 기반의 글로벌 어떤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분야의 기술을 갖고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예, 뭐 이런 완전 관해 막 이런 거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 예,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를 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주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제가 이 분야를 파고들고 있고 왜 새로운 분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지 이해되시죠? 2달 안 돼서 8배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안트로젠이었는데요. 요건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기업 내용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 세포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팡 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추세의 어떤 전환의 어떤 신호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안트로젠도 오늘 좀 유심히 좀 봤던 것 같고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이제 카티 치료제, 그 차세대 항암제 관련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도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10.7%, 뭐 장중에는 뭐 거의 뭐 상 근처까지 가는 그런 20% 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쪽에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게 확실히 이제 감지되죠. 예, 거래량 튀어지는 것들 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녹십자 계열의 또 이제 종목 있잖아요. 녹십자 랩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요. 역사적 신고가. 그렇죠. 이 기업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거든요. 예, 2016년 6월 상장하고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유의미한 건 수급이에요. 와, 이 역사적 신고가 부근인데 기관이 막 밀고 들어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관이 오늘도 47,000주. 예, 기관이 지금 계속 이 가격에도 매수하는 게 뭐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도 사고, 예, 개인들만 파네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기술 트렌드를 현재 주도하는 게 NK 항암 쪽, 세포치료제 쪽인 것 같고요. 그러한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이라고 싶으면 뭐 수급들도 지금 막 큰 손이든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또 특징적인 종목이 LNF가 25% 급등한 거, 거래량도 완전히 복증했죠. 예,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요. 1.4조 규모 계약 수주 소식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 예, 여기하고 1.4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이 3,100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464% 규모. 예. 계약 기간도 뭐 엄청나게 길지 않아요. 2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이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가져가야 되냐, 팔아야 되냐? 전 무슨 답변을 했을까요? 팔 이유가 없다. 예, 팔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역사적 신고가예요. 엄청난 모멘텀이 터졌어요. 실적하고 바로 직결되는 글로벌 트렌드 주도하는 쪽이죠. 그것도 LG화학, 배터리 1위 회사 LG화학과 맺었어요.
추가 공고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서서 신고가로 장대 한번 서서 거래 터졌어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추세를 만들어낸 거지 이거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종목을 바라볼 때, 시세를 바라볼 때 어떤 판단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린 종목 중에 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이건 역시 제가 이제 연말에 실적이 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니까 저가 매수 권역이다는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이번에 LNF, 일진 머티리얼스도 어느 구간에서 이제 튀게 될 거예요. 아마 두산솔루스도 움직였죠. 첨보도 뭐 움직였죠. 일진 머티리얼스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요 지지부진할 때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항상 홀딩 의견 드렸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도 들어오죠. 여기서 막 수급이 빠졌었는데 들어오자. 바람과 같아요, 수급은. 그래서 너무 이제 수급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렇게 막 팔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도 계속적으로 전 좋은 뷰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중에서 IQO가 한 17% 튀면서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좀 부담이 있다, 뭐 약간 리스크하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올랐다가 뭐 폭락했다가 다시 또 이러는데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접근 안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피력을 해드렸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튄 이유는 콜드체인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백신 수입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면 본업 자체인 치매 폐치제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뭐 자금 조달을 이제 위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뷰와 이제 의견은 항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내용이 달라지거나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셀트론과 치매 패치제를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미국 임상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하는 어떤 행태들이 기존에 생각하던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질문 많이 주신 종목 중에 SCM 생명과학인데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8.6% 빠졌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뭐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이런 물량들이 소환되면서 추세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뭐랄까 특이한 어떤 시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뭐 시세를 끝낼 만한 그런 어떤 내용도 그리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 장대 음봉 자체를 저는 그렇게 추세가 완전 붕괴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거래량도 뭐 크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뷰를 좀 유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죠. 지금 1일 확진자에서 1078명 이제 어제 집계로 사상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올리는 부분이 아마 급속도로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셀트론 항체 치료제가 사용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 현황도 60만 명 하루에 이제 확진자 수가 60만 명씩 늘어나는 수준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6만 명,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참
근데 미국의 이 확진자 증가하는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예,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잖아요. 26만 명이라는 게. 총 확진자가 1,600만 명, 전 세계 7,200만 명. 하루에 60만 명씩 계속 늘어나면 1년에 1억 명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이제 감소하겠지만 늘어나는 추이가 이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가 80억인가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진짜 의문스러워요. 이게 자연 발생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유럽 동향도 한번 보죠. 유럽 러시아 쪽 22만 6천 명씩 늘어나고 있고, 터키 2만 9천 명, 이탈리아도 12,000명, 스페인 2만 명, 그리고 독일이 조금 줄었네요. 봉쇄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몇만 명 되다가 지금 6천 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덜란드 8천 명. 예. 그래서 유럽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영국도 2만 명씩 늘어나고 있네요. 이탈리아 12,000명, 스페인이 2만 1,000명. 유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하여튼 야, 이거 진짜 줄어들지가 않네요. 야, 유럽 같은 경우는 봉쇄를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거 풀고 나서 조금 감소하는 듯 하다가 뭐 거의 다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백신 치료제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뭐 역대 최다 거리두기 3단계 이제 진입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 속보로 뜨는 게 뭐냐면 이 전국 각지에 뭐 스키장이라든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막 추가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막 산발적이잖아요,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막기 힘든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스키장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좀 당분간 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 이 경각심을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조심하시고 방역에 좀 동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출퇴근 시간을 조금 비껴서 다니고 있어요. 출근도 조금 비껴서 가고 퇴근도 이제 좀 비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접촉 줄이고, 예, 마스크 거의 뭐, 예, 이거 방송하기 전에는, 예, 마스크 거의 다 끼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예, 올 초에 조금 약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배, 종교, 요양시설, 식당 종사자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예,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건수를 지금 뭐 1일 10,000건 내외 정도인데 37,000건.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예, 이렇게 해서라도 이 고위험 집단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을 빨리 격리하고 치료를 해가지고 그 무증상자로 이제 계속 확산되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화이자에 이어가지고 모더나도 FDA가 이제 백신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아마 18일 정도 되면 이 두 번째로 좀 승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화이자 쪽 포함해가지고 한 2천만 명 정도를 접종하기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화이자, 모더나까지가 아마 올해 그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그리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승인받고 지금 환자들 투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승인을 굉장히 기다리는 국가들이 많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았다는 정부 당국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외신에서, 예, 외신에서 이제 각 외신에서 셀트론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어떤 외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셀트론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셀트론이 이걸 잘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 세계가 셀트론의 이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관련된 기사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 언론사에 보도된 어떤 내용인데요.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일단은 확진자가 이제 많이 늘고 감염이 확산돼 가지고 의료 붕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중환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 항체 치료제도 최대한 빨리 승인이 빨리 되면 확진된 분들은 다 주사를 맞아서 입원료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집단들도 다 지금 셀트론의 지금 항체 치료제에 동의하고 있고 이걸로써 이제 중증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증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들을, 의료 붕괴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효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해외 사례죠. 미국의 이제 회사 임상 결과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항체 치료제는 외부의 연구에 의하면 주사를 맞은 경우는 입원율이 1.6%지만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는 6.4%로 한 4배 정도 입원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된 경우에 주사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른 이거 감염자들은 초기에 바로 맞아가지고 중증 안 가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전문가 집단도 다 이제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인터뷰 내용 어제 이제 뉴스 보다가 나왔는데 셀트론 이제 관계자가 연내 식약처 허가 신청은 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상 그 완료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고 절차일 뿐이죠. 결국은 하면 허가 신청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첫 투약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병상 부족이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 다 알잖아요. 의료 붕괴되고. 그래서 CTP-59가 현재 중증 환자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이번 그 아산병원에 투여가는 요 치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래서 이거 치료 효과 확인되면 다른 병원들도 우르르르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막 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승인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CTP-59는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단계인 경증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곧 투약이 될 것으로 이제 어제 정례 브리핑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이 이제 발언을 했었고요. 위태로운 현재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백신 들어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당장 어려울 테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지금 급속도로 사상 최대치의 확진자 증가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3단계로 올리는 것과 이 치료제를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서 지금 현재 15일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입실 가능 병상이 지금 현재 4개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으로서 지금 CTP-59가 셀트론의 CTP-59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CTP-59는 중증이 되기 전인 경증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허가가 날 경우 경증 환자들에게 곧바로 처방이 될 전망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CTP-59의 공급 시점은 머지않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보다 빨리 국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항체 치료제가 개발 일정이 백신보다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 임상 이상이 현재 끝나서
자료 분석 중으로 알고 있고 임상 이상 결과가 식약처에 제출이 되면 신속히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서 이상 결과가 이제 자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마 언론에 아마 뿌려지게 될 걸로 보여져요. 미국 같은 경우도 릴리사 그리고 리제네론사가 식약 그 당시에 FDA 신청 전에 이 결과가 언론에 뿌려졌죠. 예, 그래서 아마도 셀트론도 신청 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뿌려질 것 같고 알려지게 될 것 같고, 식약처 입장에서도 뭐 치료 목적의 승인이 계속 막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뭐 40일 안에 이제 승인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빨리 아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특히 이번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처방하는 치료 결과가 좋을 경우, 제가 생각한 건데 그대로 기사에 있네요. CTP59의 공식 허가가 나기 전까지 여러 병원의 치료 목적 승인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처방 기회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아산병원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국내 바이오텍 간의 M&A 서막이라는 리포팅을 제약바이오 산업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 업종에 대한 어떤 동향, 향후에 어떤 섹터, 어떤 부분이 또 뜰 것인가, 이런 내용을 또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제도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어떤 트렌드를, 신기술 트렌드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보시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사실 뭐 차세대 항암제라든지 또 이제 첨생법 관련된 뭐 줄기세포 관련주라든지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뭐 NK 세포 관련주, 뭐 이런 카티 치료제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 어떤 수급은 확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고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분석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을 선정하기 앞서서 이 강력한 트렌드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관계된 회사들을 찾는 이런 어떤 탑다운 방식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바이오 섹터 자체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마다 계속적으로 큰 어떤 붐이 혹은 이제 섹터의 어떤 부흥이 돌면서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세 장세 속에서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의 강세의 어떤 패턴을, 그 파급력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한 최대 파동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수급과 어떤 힘, 특정 종목들의 어떤 그 시세 끌어올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바이오 섹터의 주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공매도들이 이제 진입하거든요. 헤지펀드 공매도들이 진입해가지고 이제 거기부터는 하방을 쳐서 벌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것도 그냥 뭐 신풍제약이 왜 저렇게 20, 30배 튀었겠습니까?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있었으면 저렇게까지 상승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내년 3월 달부터잖아요. 공매도 다시 재개되는 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큰 시세의 파동이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세를 띄우고자 하거나 그 큰 손들 메이저들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메이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시세 분출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1, 2월이 또 띄우기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띄우기에 가장 적합한 분위기고 구간이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또 1월달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자금들 많이 들어오는 또 달이죠. 1월 효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또 양도세 회피로 연말에 나갔던 물량 연초부터 들어올 때 또 들썩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 2월에 굉장히 센 파동과 굉장히 하이라이트 불꽃을 튀기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고 체크해 드리는 이유는, 예, 기회는 준비한 자가 잡는 거죠. 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그 올해 이제 국내 바이오텍 간의 M&A 서막, 한번 체크를 해보죠.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도 M&A 그리고 조인트 벤처 설립, 전략 투자자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R&D 투자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신약 개발 원천 기술이나 플랫폼 확보, 초기 단계에서의 차세대 기술 및 치료 분야 개발 선점, 글로벌 상업 임상을 위한 자본 협력 등이 목적으로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전략이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국내 업체들도 이렇게 R&D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약사 바이오텍, 상장사 스타트업, 국내 기업, 해외 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R&D 분업화 전략을 통해 개발 신약의 혁신성 및 임상 성공 확률, 글로벌 상업성 높아질 수 있을 전망.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중장기 R&D 밸류 상승 요인으로 이제 판단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상승을 만들어낼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국내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전략적 투자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제넥신과 툴젠을 이렇게 많이 꼽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포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넥신, 툴젠이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관련된 또 이제 강점을 가지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을 독보적으로 또 전 세계 몇 개 없는 업체 중에 갖고 있는 툴젠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R&D 방향성과 이제 그 최대주 지위 확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제넥신에 대해서 제가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선택 사안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뭐 제가 두루뭉실하게 막 드리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 방향성 자체가 사실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선택 문제라는 게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 이제 흐름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차라리 교체해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선택 방향이다 생각하는데 제넥신에 대한 투자 방향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 글로벌 바이오텍 세계사 시가총액이 보시면 한 뭐 2조에서 한 12조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업사이드가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넥신 투자 툴젠 기업 가치가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한 5천억 내외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땐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상업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 이게 이제 12조 넘는 시총을 자랑하고 있고요. 사람에 대한 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3세대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툴젠이 사실상 해외 기업 대비해 가지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특허권이 여러 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랑도 있고 해외에서 이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풀리게 되면 이거 업사이드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툴젠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업사이드가 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해외 이제 피어 이런 어떤 기업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시총 수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S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했고요. SK 팜페코라고 또 이제 CMO 업체가 갖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나중에 상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SK 그룹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바이오 분야를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제넥신과 SK가 좀 활발한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타 기업들도 뭐 AI 기반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쪽에서도 M&A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K라든지 카티 쪽은 그래도 그나마 빅딜들이 좀 이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쌓여 있죠. 어차피 약들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팔리니까, 셀트론 보듯이 이런 풍부해진 어떤 현금 유동성과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은 그 신약의 어떤 상업화 스케줄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들로 하반기 빠르게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정상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봤던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최근에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 컨택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피해주들만 이제 뭐 정상화되고 백신 나온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도 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M&A 딜의 이제 타깃은 주로 이쪽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뇌 염증성 질환. 기술은 뭐 ADC 이쪽하고 유전자 치료 신약, 역시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기반의 그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M&A 딜 타깃이고요. 지난해 대비로는 임상 233 파이프라인 인수 비중이 확대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진행 많이 된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세계 이제 유전자 가위 회사가 이렇게 시총을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넥신이 인수를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이게 다 이제 차세대 기술이잖아요. 유전자 이제 치료제, 유전자 이제 조작된 세포 치료제, 카티 같은 거, 유전자 이제 가위 편집 기술, 이중항체, DNA, RNA 이제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차세대 쪽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따져야 되죠. 어떤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냐, 그 분야의 주요 종목들을 이제 투자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공동 연구 개발 협력 현황 올해 보면 AI 기반 기술 플랫폼 보면요,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여기에 쫙 있죠. 레코캠 바이오, 동구 바이오, 보령 제약,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좀 있네요. 레코캠, 보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비상장이거나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들, 신테카 바이오, 뷰노 뭐 이런 기업들과 이제 같이 파트너를 맺었는데요. 이런 파트너를 맺은 기업들 중에서, 상장 기업인데 비상장 파트너를 맺은 기업들 중에서 향후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올라올 때 다른 기업보다 더 깊이 좀 파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파트너 맺는 기업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 분야가 사실 되게 증시에는 임팩트가 커요. 보통 이제 굉장히 희귀병이나 난치병이나 또 생명에 중대한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로 만들거든요. 암이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탄력도 커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서 이제 주로 종목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서도 보시면 앱클론, 네오 이문텍, ABL 바이오, 바이넥스, 마이젠, SCM 생명과학, NK맥스, 보령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파트너 맺은 기업들, 뭐 대학 이런 데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보령제약과 함께 이제 NK 요 치료제를 만드는데요. 이 기업도 지금 상장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령제약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오 이문테크 같은 경우는 제넥신과 연계돼 있죠. 그래서 분야를 보면 다 차세대 이제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카티, T세포 억제 저해제, 면역 항암제, 카티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조절 T세포 치료제, NK세포 치료제.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ADC 및 항암제. 여기서 이제 ADC 기술이라는 건요, 그 항체 양불 결합체 기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항체는 이제 우리 이제 셀트리온 잘 알잖아요. 항체는 원하는 곳에 이제 그 정확하게 약품이 가는 거잖아요. 예, 항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합성 의약품, 예, 케미컬 의약품의 이제 장점을 결합하는 거예요. 케미컬 의약품은 그 보통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세포 이제 비정상세포를 잘 구별하지 않고 세포를 이제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이제 원하는 곳까지, 예를 들면 뭐 암세포까지 잘 데리고 가요. 이 케미컬 의약품을. 예, 정상세포 막 공격 안 하도록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 항체에 붙어 있던 이 케미컬 의약품이 이 암세포를 딱 공격하거나 비정상을 이제 공격하는, 이게 효과를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차세대 이제 그 이제 뭐랄까요, 태우고 가는 어떤 비이클 같은 개념, 예,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예요. 그래서 사실 레고캠 바이오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 파트너십을 맺고 또 이제 그 기술 수출도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어떤 ADC 뭐 관련 기술을 가지고서 여러 기업과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항암제로도 쓰이고 뭐 차세대 뭐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대사 항암제 뭐 이런 걸로도 같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지금 그 지노맨 컴퍼니가 23일 날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코넥스에 있는데 이 코스닥으로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바이오랩이라든지 뭐 국내 천랩, 그리고 이제 비피도 같은 약간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비피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주가가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얼마인 거예요? 8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8,600억?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동반해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섹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항암 섹터다, 뭐 유전자 치료제 섹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군집이 형성돼 있잖아요.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 바이옴도 한 어떤 분야로서 군집을 이루게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딜 밸류 탑 20 거래, 크기가 가장 큰 순서, 딜 했던 거, M&A 했던 거. FB가 이제 엘러건, 이 보톡스 회사죠. 이 엘러건 안구 건조증 치료제라든지 뭐 에스테틱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뭐 630억 달러면 거의 뭐 70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길리어드가 또 이뮤노메딕스를 ADC 항암제 쪽, 항암제 쪽 기업을 인수했고, 노바티스가 또 이제 RNA 관련된 업체, 또 길리어드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차세대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딜 규모가 굉장히 크죠. 바이어가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 유전자 치료제, ADC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래서 차세대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세부 기술 분야별 전망인데요. 결국은 어떤 분야가 성장률이 높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 분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빅팜들이 노리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바이오테라픽스가 시장 성장 주도할 전망이다. 7가지 신기술 적용 바이오 신약이 2026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것이다. 유전자,
유전자 세포, DNA, RNA, ADC 치료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전자 치료 기술 적용된 바이오 신약이고 이쪽은 더 높은 63%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이제 전망이 된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연평균 74%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 이런 기업이 ADC 관련된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이 38%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 RNA, DNA 관련 치료제 기업이 25%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 연평균 이 정도 성장한다는 건 엄청 큰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편집 가위 세포 치료제 기업 50% 성장할 것이다. 세포 치료제 기업 67.8% 성장할 것이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항암 바이러스. 항암 바이러스.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신라젠이 한다고 했던 분야, 그리고 지금 셀리드 같은 기업이 하는 분야, 뭐 인미직이라는 그런 어떤 제품도 있죠.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58% 성장. 그래서 이런 어떤 신기술, 7가지 어떤 차세대 신기술 적용된 바이오 신약 분야는 썸해 보니까 유전자 쪽을 다 합쳐 보니까 평균 63% 성장이더라. 야, 이건 26년까지입니다. 뭐 전망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 분야가 비팜들의 타깃이 될 거라는 건 뭐 명확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 높은 수익률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신약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10배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탐색하고 괜찮은 기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샘 같은 기업 같이 최근에 이건 뭐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큰 변화가 감지된다. 트렌드적인 측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이잖아요. 리모델링 기업.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이제 10배거 주가를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10배거를 이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 뒤로 이제 많은 주가 조정과 하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재상승할 수 있는 재상승의 어떤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좀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리포팅에 또 오늘 자로 이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제목이 이제 리모델링의 시장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제목인데요. 목표 주가는 한 126,000원, 현재 주가가 이제 105,000원 정도. 이제 업사이드가 엄청 큰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뭐 어떤 변화가 감지되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재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21년이다. 20년 실적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것으로 전망한다.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일시적으로 B2C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하우스의 단가 상승과 이제 하우스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거에 있어서 이제 단가 상승 그리고 시장 성장으로 인한 리하우스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직매장 대리점 매출액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리하우스 온라인 매출액 증가만으로 한샘 매출액 증가율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기반한 또 온라인 매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이제 시장이 구조적 성장기에 이제 이미 진입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노후화된 아파트 수의 증가. 지금 전국적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요 12.6%,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46.8%.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걸 서울로 한정해보면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은 20.9%,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은 53.9%.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정비는 아파트 비율이 이제 문제인데, 아파트 노후화되는 속도를 정비 사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사 건수 증가예요. 아파트 거래량은 이제 많이 감소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규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활성화돼야지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사 건수 증가 추세가 이제 구조적인데,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이 이사 건수 증가하는 게 이 리모델링 업체의 실적에 중요할 것이다. 그 이사 건수 증가하는 이유가 1, 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가지고 전체 전출입 중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 2인 가구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20년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 74%를 차지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소유와는 별도로 이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건축물 유지 보수 및 인테리어 가구 시장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해 가능한 것 같고, 올해 이쪽 시장이 커졌던 게 그냥 단순히 올해만 일시적으로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샘의 어떤 실적 추이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구조적인 어떤 성장기 돌입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제 관심 종목 있는 쪽에서 오늘 상승률이 그래도 녹십자 셀, 아이큐어 이제 녹십자 셀보다는 높았구나. 안트로진이 지금 11.82%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첨세법 대표적인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는 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임상이 다소 좀 중단된 부분, 지연된 부분이 아마 이런 하락을 좀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그게 해소될 포인트니까. 그래서 바닥 다지는 형태 같은데 생각이 들었고, 오늘 특징주로서 한번 짚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트로젠은요, 그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 이게 이제 국내와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2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증은요, 이 당뇨병 걸리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발이 이제 차지고 이렇게 혈액이 이제 그쪽까지 심장에서 먼 지역까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발이 좀 썩는 그런 어떤 질환을 가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치료제를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RMAT가 지정되면서 이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치료증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죠. 그 안트로젠에 이제 이 RMAT 요거 이제 받은 건요,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허가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정되면 FDA와 이제 긴밀한 논의가 가능하고요. 우선 심사 허가 기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가능성을 높인 그런 지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안트로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3차원 배양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동종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유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렸지만, 동종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포 치료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업이 줄기세포 동종 유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지금
당뇨병성 족부궤양증 이 시장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3상, 미국에서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도 지금 21년 임상시험 결과 확인되는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마곡 공장이 이제 완료될 예정이에요. KGMP는 받았고 1년간 이제 글로벌 이제 인증이죠. CGMP 검증 기간을 거쳐서 21년도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분야에 가지고는 그래도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봤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바닥에서 놀고 있거나 바닥을 이제서 탈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도 결국은 내년에 큰 어떤 시장이 선다는 또 근거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스피는 뭐 사상 최고치고 코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한 지수가 2배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군들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또 아직은 안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적 개선이나 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또 발휘가 된다면 시장을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은 실적은 당연히 아니고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분석해서 선침해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BBIG 업종 같은 데서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거나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분야에 주도한 종목들을 끼고 가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경기 민감 섹터도 최근에 얘기를 제가 많이 못 드렸는데 그쪽도 계속적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년도 또 주도할 또 하나의 또 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도 포트에 분명 편입을 하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내년도 거대한 설 장에 대해서 함께 또 잘 준비해서 신등부재의 어떤 길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꼭 그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